자,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통정한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인데,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60페이지 통정한 허위 표시. 거기서 108조 1항을 한번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1항과 2항, 두 개 항을 가지고 있는 108조 해석입니다. 칠판 보시고요. 통정이란 말은 정을 통했다 그런 뜻이죠. 통정이란 말의 같은 말은 합의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갑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매매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매도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매도하겠다고. 그럼 매매 의사가 없는데 매도하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하고 짠 거예요. 그걸 통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고 한 가짜 매매다. 짜고 하는 가짜 매매. 그래서 얘가 사겠다라고 매수를 하고,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을 했는데, 청약, 승낙이 가짜잖아요.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 팔려는 의사가 없는데, 팔겠다라고 매도 청약을 하고, 얘는 매수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매매한 거죠? 근데 진짜로 한 거예요? 가짜로 한 거예요? 가짜 매매. 근데 짜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매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가짜로 하니까 가장 매매예요. 그럼 임대차를 가짜로 하면 가장 임대차. 그죠? 가장 매매, 가장 임대차, 가장 교환. 다 가장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는 법률 행위. 가장 행위. 지금 X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갑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채무자 갑이 안 갚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채권자는 강제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강제집행을 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하나밖에 없는데,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강제집행 당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앉아야 되는 거죠, 길거리에. 그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그래요, 면탈. 강제집행을 뭐 하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갑은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책임을 지게 돼요. 범죄야.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기미가 있으니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네? 형법상의 범죄인데,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범죄인데, 그 범죄가 안 되게 하려면 미리미리 빼돌려 놓으면 돼요. 얘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빼돌렸다 그러면 그건 범죄예요. 근데 강제집행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빼돌려 놨다 그러면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빼돌릴 때는 어떻게 하자? 미리미리 빼돌리자. 네? 네, 상식이에요. 자, 어쨌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갑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가짜로 팔았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매매 대표적인 경우죠. 자, 이렇게 되면 가장매매를 하게 됐으면 이거는 결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죠. 그럼 이 청약, 매도하겠다는 이 청약은 의사와 일치하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는 비진의 표시예요. 그죠? 비진의 표시인데 그거를 짰다.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방금 전에 봤던 비진의 표시는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도 거짓말이 들어가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짠 거예요. 비진 표시는 안 짠 거고 얘는 짠 거고.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 이렇게 표현하고 통정이란 말은 생략해도 돼요. 허위 표시다. 비진이하고 차이점은 얘는 짠 거, 비진이는 안 짠 거. 그죠? 네. 비진이 표시하고 얘 차이점은 짰냐 안 짰느냐죠? 그러면 비진이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공통점. 무효가 공통점이에요? 아니 요건상에. 거짓말이 공통점이에요. 거짓말이. 그래서 비진이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단독의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가장 행위의 미수.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살인이죠.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살인, 미수. 미수예요, 미수. 가짜로 하는 행위, 가장행위가 이거잖아요. 허위 표시죠? 가짜로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왜? 눈은 왜 깜빡여? 눈치 없이. 그러면 미수죠? 가장행위가 미수된 거예요. 말도 기가 막히게 만들죠. 그죠? 요게 뭐란 말이에요, 요게? 비진이 표시. 요는 뭐냐면, 통정 허위 표시는 비진이 표시하고 뭐가 다르냐? 짰다. 짜고 한 거짓말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 짜지 않고 한 거짓말을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짜면 통정, 짜지 않으면 비진이. 아시겠죠? 네. 그럼 이렇게 통정한 허위 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가장매매는. 자, 108조 1항에서 뭐라 그랬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다. 그래서 칠판 보시고 당사자 간의 효과예요. 즉 얘하고 얘가 가장매매를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무효라는 말은 법률 효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니까 얘 이름으로 등기된 것도 무효인 거예요. 효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근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을 명의로 돼 있지만 그건 무효라고요. 무효니까 그건 말소 대상인 거예요. 두 번째, 통정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위반하고 같으냐 다르냐 그거예요. 통정은 사회 질서 위반 이해요 아니에요?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는 어떤 게 사회 질서 위반한 거라 그랬죠? 목적이 불법이거나, 그죠? 어떤 경우? 인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 또 정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 개인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한 것뿐이지 사회질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하고 통정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보았을 때 우리 첩계약 기억나시나요? 첩계약 기억나시죠? 그럼 첩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 간에 무효잖아요. 그렇지만 불법 원인 급여를 하게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첩계약 하면서 선불치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죠. 사회질서 위반일 때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가 금지됩니다. 선불치면 돌려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통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언제 쓴다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효가 되면 공식은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사회질서 위반도 무효지만 얘는 사회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어서 이건 돌려받지 못해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당사자 간에 무효니까. 세 번째,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많이 나와요. 대위권. 대위한다라고 했을 때 위자는 자리 위자야. 대는 대신할 대자. 대신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뜻인데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거는 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가 아닌 채권자가 얘 대신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엄마가 학원에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와야 되는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밥을 먹여야죠. 밥을 먹이고 이제 유치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유치원 보내기 전에 밥을 먹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학원에 와야 된다고요. 아침에 바빠요. 그럼 애가 지가 스스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안 먹는다고 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한 엄마는. 시간은 없고 밥은 먹여야 되겠고 유치원차는 지금 올 건데 오기 전에 빨리 밥은 먹여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얘가 지가 지 손으로 스스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떠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다? 애가 해야 되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한다. 그걸 뭐라고 해요? 대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가장매매 했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얘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요? 안 해요? 이놈이? 안 하죠. 말소 청구를 왜 해요? 지금 빼돌려 놓은 건데.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얘들 사이의 매매가 자기들은 유효라고 주장하겠어요? 무효라고 주장하겠어요? 유효라고 뻥치겠죠. 자기들은 진짜란 매매다라고 뻥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유효인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해요. 왜 취소를 하냐면 당사자가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취소권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건데 채권자가 왜 남의 행위를 취소하느냐? 왜냐하면 얘가 이 재산을 얘한테 빼돌리는 행위가 사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해 행위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해 행위는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기술을 써가지고 채권자가 채권 돈 받아내는 걸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사해 행위. 쉽게 말하면 무자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빼돌려 놓은 상태에서 거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난 거지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채권자가 개입해서 이걸 취소시켜버릴 수 있다.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도 있고 말소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무자력이 됐다면 거지되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서류상으로 거지 상태를 만들었다면 즉 무자력으로 만들었다면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 자, 이상 당사자 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를 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아까 비진이 표시는 어떻다 그랬어요? 효과가.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죠?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지그들끼리는. 당사자 간의 효과 언제나 무효.
자, 이번에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통정한 허위 표시를 108조 보면 1항하고 2항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1항은 당사자 간의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2항은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7번 보시고요.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행위를 해서 그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을이 얘가 지 거 아니잖아요. 얘들끼리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등기가 얘 이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건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갑인 거예요. 그래서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을 요놈이 지 것도 아닌데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기화, 원인으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얘 거 아니니까 얘는 이제 명의만 빌려준 건데 그래서 가장매매를 해서 여기 넘겨줬는데 요놈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자기들끼리는 무효인데 얘한테도 무효이냐 그거예요 그거. 그죠? 그랬을 때 병이 두 가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선의가? 모른다. 뭘 몰라요? 통정한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병이 몰라요. 또는 악이 통정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때 병은 선의였다면 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악이었다면 취득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갑이 선의의 병에게는 배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갑이 지금 병에게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병이 취득한다는 거야 선의일 때. 뒤집어서 악의의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갑이 악의의 병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 법전 108조 제2항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대항이라는 말이 여기 봐봐요. 우리말로 이게 일본식의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 무효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얘들끼리는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얘 거란 말이에요. 얘 거. 얘한테 등기 넘어갔어도 얘 거.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소유인데 자기 소유임을 선의의 병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병이 선의일 때에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 거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고 저한테 지금 강제집행 당할까봐 저한테 제 명의로 넘겼어요. 근데 제가 또 팔아먹은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얘가 얘한테 팔아먹었으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얘로부터. 그걸 달라고 해야 되겠죠? 돈이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기다려줘요? 돈 들고? 여기 판돈이 여기 있어요? 이러고 줘요? 그러려면 애시당초 팔아먹지도 않았지, 남의 거를. 도망갔어요. 못 찾아요. 외국으로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갑은?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날린 거지. 도망갔으면 뭐 얘 잡을 수도 없고 얘한테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얘가 악이다 라는 걸 입증을 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아니 이놈이 알았다 몰랐다는 사실을 갑이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못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단 통정 허위 표시가 발생하고 넘어갔으면 끝이에요. 못 찾아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악의를 어떻게 입증하냐고, 이걸. 그쵸? 실무상으로는 그냥 가장매매 했다가 얘가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못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론상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찾아올 수 있겠죠. 입증 자체가 힘들다. 자, 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표현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꼭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가 선의라면 취득을 한다. 그걸 가지고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병이 이걸 지금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의라면. 그쵸? 선의라면 취득하는데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야 그냥 너 가져가 라고 줘도 되나요? 그건 가능할까요? 지가 취득을 했는데, 선이라서 취득을 했는데, 그냥 다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건 무방할까요? 그것도 안 될까요? 네? 아니, 나 취득 안 할게. 내가 원래 선인데, 그럼 이건 내 집이 되는데, 또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막을 필요는 없죠.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갑이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병은 얼마든지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이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악이라면 갑은 악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갑이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갑이 악의 병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갑이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갑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갑이 반환받을 수 없다는 거죠? 등기 말소, 병명의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제3자가 취득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근데 이 108조 제2항은요, 107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에서 107조 2항에서 똑같이 나와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108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1항에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착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110조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08조에서만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따로 설명하고 그게 전부 여기 저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설명만 여기서 하는 것뿐이지 110조 비진이 표시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고 109조 착오에도 있고 110조 사기 강박에도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다 있다. 다만 설명만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서 얘기할 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교과서 57페이지 보시면 107조 1항에서 비진이 표시 유효, 단서에서 예외 무효 그랬죠. 2항 보시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65페이지 차고 가면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나와 있죠? 근데 2항 보시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그랬죠. 거기서 사망부시니까 전 2항의 의사 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됐나요? 예. 자, 다시 통정허위 표시 오는데 61페이지 보시면 효과입니다. 양가로 4번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죠? 니은 보시면 문제는 통정한 허위 표시가 사유질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만일 그와 같다면 허위 표시로 이행한 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의 적용에 의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당사자 간의 효과입니다. 넘겨보시고 반가로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죠. 제3자에 대한 효과 그래서 갑 그림 보시면 갑, 을이 둘이 짜고서 가장매매 했죠. 근데 요거는 당사자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을이 다시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넘겨줬죠. 그쵸? 근데 이 병이라는 자가 선이라면 취득하죠. 유효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라면 무효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병으로부터 다시 정에게 넘어갔어요. 정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전득자 정은 선이라도 유효하고 악이라도 유효하다. 좀 그런 그림이에요. 동그라미 밑에 1번 보시면 상대적 무효 그랬죠.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악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표현이죠?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무효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일 때 취득한다 그 얘기죠. 자, 문제는 예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정이에요. 이전에서 취득한 사람. 얘는 제3자. 다시 넘겨받으면 이전에서 취득한 사람 전득자. 됐죠? 그럼 갑과 을은 허위 표시의 뭐죠? 당사자. 제3자 전득자. 이랬을 때 얘가 취득을 하잖아요. 제3자가. 예? 그럼 그 뒤에 넘어가는 전득자는 선의 악이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갑에서 을로 무효잖아요. 근데 을이 병에게 넘겨줬죠. 선이라면 얘 취득하죠. 취득을 해요. 그럼 넘겨받은 사람 전득자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무효이다라고 총알을 쏘면 이 우산 때문에 얘는 보호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일종의 엄폐물이 돼요. 엄폐물. 전쟁 났을 때 총 쏘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면 호흡벌판에 서서 이렇게 총질하나요? 아니면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쏘나요? 그걸 엄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은폐라고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엄폐, 은폐를 잘 구별을 못 하셔요. 어쨌든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앞전에서 보호막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뒤로 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보호막의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되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셔요? 자, 그런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4페이지.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그림입니다. 자, 다시 7번 보시고요. 요 단어만 이해를 하셔도 반은 한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개념, 그것만 이해하셔도 반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통정허위 표시는 대다수 사례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때 선의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판단하느냐? 을로부터 병이 넘겨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무과실은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지금은 큰 틀이 중요한 거예요. 제3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좀 더 진행한 다음에 3, 4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입니다. 빈출 한번 보시죠. 빈출. 161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1번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면 가장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 간의 효과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죠. 5번.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나 채권자는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틀렸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착오로 갑니다. 65페이지 교과서 65페이지. 자, 거기서 보시면 109조 1항 보시죠.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본문. 그러나부터는 단서죠? 단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본문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7번 보시죠. 일단은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왜? 그 지문 조문에서 우리 봤잖아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서에서 뭐라 그랬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7번 보시고요. 본문에서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단서, 여기가 본문. 그래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내용의 내용의 쭝쭝이에요.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 내용의 쭝쭝. 해봐요. 내용의 쭝쭝. 내용의 쭝쭝. 내용의 쭝쭝. 내용의 쭝. 아, 제가 쭝 하면 여러분 쭝 해줘야죠. 다시. 내용의 내용의 별것도 아닌데요. 뭐. 자, 그럼 내용의 착오이고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그리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칠판 한번 보시죠. 지금 뭐죠? 계약서. 맞췄어요. 계약서. 갑과 을이 지금 무슨 계약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이렇게 써 있죠. 토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계약서에 몇 월 며칠 날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몇 번지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 땅 왜 살라 그래? 뭐래요?
안 들려요? 그럼 얘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너 그거 왜 살라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집 지려고. 건축하려고. 또는 나무 심으려고. 또는 시가가 오를 것 같아서.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시가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는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등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가 착오를 이야기해서 취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지 취소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같은 기수죠? 우리 서로 동기잖아. 그 동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한 이유, 원인, 그것을 뭐라고 하자? 동기라고 하자. 그런데 건축이 안 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예? 용도가 건축이 되면 안 되는 용도란 말이에요. 또는 나무 심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시가가 오르지 않아요.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개발이 안 돼요. 다 착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럼 뭐와 뭐를 구별하자? 법률행위 내용과 동기를 구별하자.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내용의 착오이다, 내용의 착오가 아니다. 내용의 착오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법률행위의 내용입니다. 이게 법률행위의 내용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를 않죠. 예컨대 108번지 토지를 1억 원에 매도 매수한다.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개발되지 않더라.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개발되지 않더라. 그럼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착오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동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용이 아니니까. 법 조문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내용의 착오의 조건을 맞아야 되는데 동기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때는 내용의 착오가 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달이 돼요? 동기는 내용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기가 표시가 되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을 표시를 했어요. 구두로 표시해도 좋고 계약서에다 글로 써놔도 좋고. 그러면 이때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시되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고서 있었다면 이때는 내용에 착오되지 않으니까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동기가 모호되면, 표시가 되면 내용이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꼭 여기다가 계약서에다가 동기를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사자 간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구두로 표시를 하든 글로써 표시를 하든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 표시되지 않았다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되어진 동기의 착오라면 그때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기는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 나왔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왜? 내용이 아니니까. 표시되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고, 세 번째,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요거 가지고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을 때 한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한해서 취소가 되는데 주의하실 건 법률행위 내용과 동기는 다르다. 법률의 내용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내용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되었다. 어떤 거냐면 요놈이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라고 소문을 내서 그 소문을 믿고서 얘가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동기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이 되었으니까. 착오 자체가. 책에 보시면 착오의 종류 그렇게 보시면 뭐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이렇게 나오는데 동기의 착오에 별 2개 있죠.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는 의미가 없어요. 크게. 동기의 착오를 보시는데 동기의 착오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 또는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계산의 착오, 물건의 시가에 관한 착오가 이에 해당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오인해서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오인해서 토지를 고가로 매수했다. 법률행위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문장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오인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이 문장에서 법률행위 내용이 어떤 거예요? 토지를 고가로 매수. 그게 법률행위 내용.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오인하고 이건 뭐예요? 동기의 착오다. 그 얘기예요. 동기의 착오. 자, 넘겨보시고 원칙 보시면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근데 보시면 그러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 또 밑줄 근데 보시면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예외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그랬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예요. 1. 시로부터 공원 휴게소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법규 오해로 인해서 잘못 회신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 체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에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 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 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판례인데, 팔공산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여기 뭐 유명하죠? 예? 갓바위. 근데 팔공산이 엄청 커요. 산이 엄청 큰데, 여기 부처님 조각상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설 하나 씌운 게 있어요. 그거를 누가 올라가가지고 오래전에 이게 다 깨가지고 불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유명한데 이순자 씨가 여기를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빛나리가 대통령이 됐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많아요. 인파가. 근데 이쪽이 앞바위고 이 뒷바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바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돼요. 뒷바위로 가면 한 30분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이게 기도발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입시철 되면 엄마들이 막 가요.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래요. 저도 갔다 왔어요, 작년 말에. 많이 갔었어요, 저는 여기. 근데 이게
여기 이 뒷바위 쪽으로 가면 이제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절이 있어요, 절이. 그 절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가 입구가 있었거든요. 그럼 차 갖고 가면 여기다 딱 주차하고 이제 바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중간에 이 부분을 휴게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쪽은 대구로 들어가고, 여기는 경북 경산으로 가는 거예요. 경산. 그래서 여기가 갈려요. 행정구역이. 그래서 경산시에서 뒷바위 쪽을 막고 앞바위 쪽은 대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휴게소를 여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주차장을. 과거에는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여기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고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차를 여기다 대고 그 다음에 여기 들려가지고 여기서 셔틀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관광지 개발이죠, 뭐. 경산시에서 이걸 관광 자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휴게소 부지를 선정을 하잖아요. 휴게소 부지를 선정해요. 그럼 휴게소를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땅 주인이 대구에다가 어떻게 하죠? 땅을 줘요. 증여해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대구에다가. 대신 대구시에서는 휴게소 운영권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데 체납적으로.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고속도로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여요. 예? 건설회사 니들이 와서 여기서 고속도로 만들어. 대신 통행료는 니들이 앞으로 20년간 징수해라.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쓰면서 도로 만들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런 걸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이 이게 이제 뒷바위 쪽이고 앞바위 쪽 개발할 때인데, 근데 제가 여기 올라갈 때는 항상 보면 거기에 뭐 입시, 뭐 소원 성취 뭐 이런 거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써놔요. 거기다가. 동전도 이렇게 올려놓고 벽에다가 동전 올려놓고 뭐라고 써요. 그래서 입시 뭐 아들 뭐 저기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쓰는데 저도 가서 한번 썼었어요. 거기다가 공인중개사 시험. 그래가지고 민법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앞바위 쪽 개발 사례인데 여기도 이제 경산시에서는 이제 뒷바위 쪽을 개발한 거고 앞바위 쪽 사례인데. 대구시에서 A라는 사람에게 땅 주인에게 여기 내가 대구시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다. 공원휴게소를 개발할 테니 네 땅을 달라. 기부채납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럼 내가 휴게소를 운영하고 싶다. 휴게소 운영권을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네가 네 땅을 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예요? 잘못 회신한 공문에 따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셔요? 밑줄 근데 보시면 담당 공무원이 법규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회신한 공문에 따라 뭐를 일으켜?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법률상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데 그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 건물을 시에다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공무원이 잘못 알려줘서 증여할 필요가 없는데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 건데 기부채납을 해버린 거죠.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거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죠. 법령 오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법령을 오해해서 기부채납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해야 된다. 네가 휴게소 운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잖아요. 따라서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